사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사입을 해서 잘할 사람이라면 이미 위탁을 했을 때 잘할 확률이 크다. 그런데 사입을 했을 때 만약에 못하면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니 초보자라면 반드시 위탁을 통해서 설득력을 키워놓고, 설득이라는 건 고객 설득하는 거예요. 저희 설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초보일 때 누군가한테 설득해야 물건 팔 거잖아요. 이게 보이지도 않잖아. 물건 이거 얼굴도 못 보고 파는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만약에 지하철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파는 거면 어떻게든 설명해서 팔 수 있겠지. 근데 진짜 글로만 팔아야 되는 게 상세 페이지란 말이죠. 온라인이란 말이죠. 반갑습니다. 2년 안에 500억 대표가 되겠다고 여기저기서 공언하고 다니시는, 그리고 실제 될 것만 같은 성실매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실매님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온라인 커머스를 하면서 뭔가 내가 성장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얼굴을 한번 봤거나 다 아실 텐데, 그래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성종혁이라고 하고요. 이제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유튜브 성실맨이라는 채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데 구독자분이 많으시죠? 좀 없는 것 같아요. 몇 분이신가요? 이제 2만 명? 2만 9천 명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만짜리 출연하셔서 2만인데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보고 넌 짜져라 이제 이런 걸로 지금 아닙니다. 지금 출연하자마자 실수하셨는데 제가 만회하실 기회를 드릴 거예요. 네. 우리 성실매님의 유료급 강의를 무료로 푸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성실매님 얼마 없다고 했던 그 유튜버에서 풀지 않았던 내용이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만 푸는 유료급 강의 무료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년 안에 500억 대표가 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다니시는데, 지금 현재 스토어 매출은 얼마 되시죠? 지금 작년에는 이제 10억이 조금 넘었고요. 이제 올해는 한 1억 5천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1억 5천. 시즌 때는 한 2억 5천, 3억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로 환산했을 때 올해 다 지나게 된다면 예상컨대 한 20억 조금 넘는. 네. 사실 아까 처음에 500억 대표가 되겠다고 공언한다고 제가 먼저 소개를 해서 그 얘기를 듣고 10억, 20억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갭이 큰 거 아니야? 이거 2년 만에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바로 100억 단위로 넘어가고 그 위로 치고 올라갈 때 실제 얼마 안 걸렸거든요. 10억에서 20억 가는 게, 혹은 상품에 따라서 50억 가는 게 이제 힘들지, 거기까지 탄탄하게만 갔다면 그 이후부터는 뭐 하나가 딱 점화만 되면 탁 올라가요. 물론 올라가서 유지하는 건 시스템, 인력관리, 인사관리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많지만 100억을 딱 넘기는 데는 점화거든요. 점화가 되고 나서 불이 활활 붙으려면 20억에서 50억 정도가 탄탄히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탄탄히 버티고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500억은 제가 볼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판매하시는 게 브랜드가 아니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실매님의 자체 브랜드가 아니라 누구나 다 파는 거거든요. 제가 성실매님을 모신 게 이거 때문이에요. 이분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정말 대단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제품을 파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엣지 있는 거, 나만 팔 수 있는 걸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팔 수 있고 이미 여러분들도 팔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누구나 팔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고마진으로 고마진, 그러니까 또 이제 또 보면은 도둑놈이라 할 수도 있어. 맞죠. 그렇죠. 도둑놈이라 할 수도 있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도매국에서 2만 원 가져와서 한 2만 5천 원에 올려놨는데 성실매는 4만 5천 원에 올리거든. 근데 더 잘 팔리거든. 생각을 정말 다시 해봐야 돼. 도둑놈 심보가 아니라 이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이게 자기 브랜드로 갔을 때 진짜 점화가 될 건데, 일단 그 전에 내 제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20억을 팔 수 있는 그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 다 풀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시작은 회사에서 그 월급이 너무 적기도 하고 또 부업하셨구나. 네, 부업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그때부터 저는 판매가 물건 되기 위해서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는데, 소싱, 기획, 상세 페이지, 노출, 이게 다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제가 상세 페이지에 계속 꽂혀가지고 불사조 케이스 그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때는 매출이 많이 안 나왔었는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상세 페이지에 재미 들려서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팔 수 있을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는 그게 딱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제품이지만 어떻게 다른 걸 끄집어내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신 걸로 맞습니다. 정리할 수가 있을 건데, 이걸 뭐 굳이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U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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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잘 모릅니다.
유니크 셀링 포인트. 유니크 셀링 포인트를 찾아서 같은 제품이지만, 그러니까 발상 자체가 굉장히 접근법이 린하고 좋았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그런 USP를 찾을 때는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세상에 없는 물건을 가져와야 된다는 강박이 심해요. 가져와서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린하게 접근한 거죠. 내가 같은 제품이지만 이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되어 있는 기능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면 어떨까? 이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다르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위탁 사입 형태로 20억. 다시 한번 대단하다라고 지금 막상 얘기 나누면서 다시 한번 상기가 되네요. 다음 계속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불사조 케이스를 보고 이제 영감을 받으셨다 그랬고 네.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팠어요. 물건을 가져오셨을 거잖아요. 그쵸, 도매매에서 처음 시작했죠. 도매매에서. 네. 와, 진짜 도매매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처음에? 근데 지금도 도매매에서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뭐 남들 모르는 비밀 사이트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카테고리 도매 사이트가 있긴 한데 네. 도매매 제품은 진짜 많아요. 지금도 그럼 도매매에서 가져오는데 처음에도 도매매 가져와서 상세 페이지를 그 고민하셨던 걸 녹였더니 판매가 바로는 안 됐고 이제 그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생각하면,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를 꾸미는 것만 좋아했었고, 네. 또 계절에도 아예 안 맞는 상품이었었고, 그때 뭐 여름에 막 극세사 제품을 막 이렇게 올려놓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극세사를 좋아해서. 근데 그게 계속 상세 페이지에 대한 내공은 저 계속 이렇게 쌓다 보니까 이제 딱 시기가 맞으면서 갑자기 팔리는 아이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몇 개 이렇게 올리다 보니 팔리기 시작하더라. 그렇죠. 팔리면서 그러면 분석을 해보셨겠네요. 그전엔 왜 안 팔렸을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답이 도출됐을 거고, 맞습니다. 이를테면 계절성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걸 했었고,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를 깔다 보니까 하나가 터지기 시작한 거고, 터지고 나서 분석하니까 이런 답이 도출된 거고, 맞습니다. 이런 거를 개선해서 뭔가 이제 거기에 맞는 걸 이제 세팅을 하셨겠네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테크트리 하신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런 멋진 테크트리는? 그 대표님 불사조 케이스만 보고 네. 표현하는 그 방식에 사고 확장이 됐던 것 같아요. 되게 가히 그때 충격적이었고, 지금도 그 옛날 영상이지만 대표님 이제 네. 몸도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던지시는 거, 그 슬리퍼 던지고 그것도 막 보고 막. 네. 슬리퍼까지 보셨구나. 네. 그거 다 미장센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미술적 표현. 그쵸, 네, 이제. 눈을 네. 잡기 위해서. 민망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 자료 화면 좀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다. 슬리퍼 짚고 던지는 거. 근데 사실 그때 되게 센세이션이긴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제가 불사조 케이스 공동대표인 거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요? 네, 언제부턴가 제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이미 그 전에 얘기했던 걸 아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브랜드 몇 개까지는 아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브랜드 운영하는 것들은 다 일종의 시크릿화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 하는지 저희 회사에서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팀별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요즘 여담이긴 한데, 이제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건기식도 있으시잖아요. 네네. 다이어트. 저도 건기식 위탁을 좀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약간 저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좀 이렇게 브랜드 광고 키워드 있잖아요. 네. 브랜드 키워드.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드 건기식 키워드가 있는데, 그거는 되게 입찰가가 싸단 말이죠. 싸죠. 근데 이제 그거를 검색해서 들어간 사람은 이제 다른 제품이 나왔을 때 브랜드를 보러 들어갔다가 이게 좀 더 괜찮아 보여. 세트 구성도 괜찮아 보이고 네. 다른 거 볼까 하고 클릭해서 이제 약간 브랜드 빨아온다고 하는데, 네. 제가 그 모르고 막 해놨다가 이제 11번가인가 어디서 이제 그 안 먹은 걸로 전 몰랐는데 네. 그걸로 지금 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하고 아니 그때 한 3개 정도 팔았습니다. 3개 정도밖에 안 팔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자체적으로 검열이 됐어요. 이제 네. 그 키워드가 이제 제게 아니니까. 지지권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또 일도 있었죠. 이제 그런 거 나쁜 거 배우지 마시고요. 지금 오픈 마인드가 돼가지고 여기서 사실 고백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셨는데 나쁜 거 배우지 마시고 창의적인 데 써야 돼. 남의 거 뺏어서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죠. 네, 그쵸. 하나의 방법이긴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쿠팡이라든지 그런 것에 많이 묶어서 판매하거나 맞죠.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묶어서 판매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렇게 활용하는 분들도 사실 계시긴 한데 그게 하필 대표님 브랜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실직고 하셨으니까 제가 봐주고 넘어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럼 그런 것도 하셨어요? 브랜드 이제 스틸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훔쳐오는 거죠? 아니요, 그런 건 안 했고, 그냥 네. 그 아무래도 스마트 스토어는 태그 설정도 잘못하면 다 이렇게 연락 오고 하니까 이제 노출이 외부에 안 되는 그 키워드만 등록을 해서. 이해됐습니다. 예, 그렇게만 좀 죄송합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제 대본에 예정이 없던 건데 우리 당황해서 땀이 좀 나네요.
저희가 운영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불사조 케이스를 굉장히 감명 깊게 보셨고 거기에서 추구했던 USP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뾰족하고 소구점 있게 만드느냐 거기에 완전히 파묻혀가지고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 기본이 맞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수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20억을 한다라는 건 사실 분명히 숨겨진 노하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걸 제가 또 쪽 뽑는 게 제 임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뾰족한 질문 들어갑니다. 분명히 뭔가 더 있어요. 인정하시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인정하신다면 그거를 지금 여기서 길어도 상관없으니까 완전히 쫙 유가 원칙에 이거에서 쫙 풀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실 상세 페이지만 조금 더 보고 들어가자면 대표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거긴 하지만 이게 많은 분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전 뭐라 생각하냐면 그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기능들이 예를 들어서 뭐 불사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케이스는 그래도 이게 잘 맞았지만 제가 일례로 예를 드는 게 핫팩이거든요. 핫팩. 근데 핫팩이 사실 핫팩을 구매하는 이유가 추울 때 따뜻하게 지내려고 구매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핫팩의 온도가 뭐 60도며 80도며 이 차이 사람들이 감흥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게 너무 그 본연의 가치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상세 페이지를 좀 이렇게 그 기획을 할 때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감성적으로 이 상세 페이지를 표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뭐 일상공감처럼 그렇게 직관적으로 딱딱딱 보여주는 게 맞는지 그렇게 큰 소구나 아까 USP가 없어도 감성적으로 좀 표현하면 좀 전환율이 되게 높더라고요. 아무래도 구입하는 좀 타겟층이 뭐 남자가 쓰는 이불이더라도 보통 구매 여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성적으로 또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카테고리에 맞게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상세 페이지를 뾰족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카테고리마다 쉽게 표현하면 감성적으로 더 주를 이루느냐 아니면 기능적인 부분을 더 뾰족하게 소구하느냐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예시로 핫팩이라든지 침구류에 대해서 설명 주셨는데 물론 침구류라고 해서 다 감성적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 주신 거를 여러분들이 인사이트화 해서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그런 제품은 기능적인 걸 뾰족하게 잡는 게 더 소구의 확률이 높을지 감성적이거나 혹은 또 뭐 다른 부분들 공포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단초는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잊기 쉬운 그런 본질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테크트리 풀어주셔야죠. 네, 제가 되게 기본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게 저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어떠한 물건이 판매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일련의 스텝들이 무조건 존재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단계가 첫 번째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소싱이고 그 다음에 이 소싱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내가 어떠한 시장 가격이 뭐 저가, 중가, 고가가 있는데 이 어떤 포지션에 이 제품을 넣을 건가 고민을 하고 이거에 맞는지 기획도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기획에 맞게 상세 페이지도 잘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다 만들어졌으면 요거를 이제 고객들한테 노출이 돼야 되는데 전 얼마나 그 디테일하게 많은 모수들을 잡을 수 있냐 요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많은 초보 셀러분들은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막 상세 페이지다 그러면은 상세 페이지에 너무 이렇게 몰입을 해서 뭐 내가 쓸 수 있는 막 힘이 10이면 상세 페이지에 한 8, 9를 쓰고 노출하는 거는 광고비 아깝다고 또 안 해버리시고 그럼 밸런스가 딱 깨져버린 순간 저는 그때부터 매출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는 이 밸런스를 그 80, 10, 막 5 이런 거보다는 20, 20, 20, 20, 20 뭐 하나를 특출나게 잘하지 않아도 그 과정만 제대로 밟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대표님께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이유랑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와 근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제품을 소싱을 하는데 이 제품을 소싱한 이유가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여름 아이템인데 뭐 7월 달에 그래프가 치솟더라. 그래서 내가 이 아이템을 소싱했다. 라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TV에서 나쁜 사나이 뭐 예를 들어서 막 그런 예능에서 누가 이걸 막 썼어요 그 제품을 그렇게 해서 그 제품을 소싱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 소싱에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그 소싱을 한 이유만 있으면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을 포지셔닝 하는데도 아 이거는 뭔가 이 단품으로는 단가가 안 나오니까 약간 1+1, 2+1으로 묶어서 오히려 가격을 좀 올려갖고 그런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선을 잘 파악을 해서 좀 그 밑에 뭐 몇 병을 좀 낮춰서 이렇게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또 이유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것도 남들은 다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표현을 속으로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는데 내가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고객들이 은근히 이걸 되게 불편해하네. 난 이거를 속으로 써야 되겠다. 이 속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게 루즈하게 표현하는데 나는 좀 자극적으로 불사조 케이스처럼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상세 페이지를 만든 이유가 되는 거고, 노출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이유를 만드는 거, 그렇게 한 번 사이클만 돌려보면 두 번째 제품도 저는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좀 생각을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 진짜 정말 재미없게 들으셨죠? 근데 이거 진짜 돈 내고 듣는 강의예요, 이게. 그래요? 이게 진짜 돈 내고 들어야 되는 강의예요. 스킬을 이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 아마 사업을 다 잘 하고 있는 사람 혹은 한번 점프해본 사람은 이거를 다 알 거예요. 다 아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진짜 내용은 공개하기 싫어서, 두 번째는 이런 내용이 본질에 가깝고, 본질에 가까운 얘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꼼수 같은 거 있잖아. 꼼수, 스킬, 요거 딱 하면 탁 상위 노출되고 이런 걸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이거를 조금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가장 핵심적으로 잡으셨던 키워드가 이유와 근거였는데, 이걸 그냥 여러분들 흘려듣지 마시고 여러분들께 바로 대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올려놓은 그 제품이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올려놓게 됐는지만 한번 보셔도 바로 뜨악하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건데, 그걸 이제 가장 기본 키워드로 말씀 주셨고, 그걸 바탕으로 소싱부터 가격, 가격에 맞는 구성, 그리고 그 구성을 이쁘게 표현할 수 있는 소구점,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상세 페이지, 그 다음에 노출도까지 나눠져 있는 스텝에서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거기에만 힘을 바짝 쏟고 나머지를 흐지부지 하지 마시고, 균등하게 다 잘할 수 없다면 하나에 쏟는 힘을 좀 낮춰서 균등하게 밸런스가 맞을 수 있게끔 운용하시는 것을 두 번째 중요한 요소로 뽑아주셨어요. 근데 이거 정말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상세 페이지 힘을 빡 쏟고 광고 노출 이제 안 하고 돈 아깝다고 안 하고 정말 비일비재한데, 이걸 정말 잘 잡아주셔가지고 요 두 가지 설명하신 것만 진짜 새기셔도 와, 사업 구조를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성 대표님 말씀하셨던 저 단계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떤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소싱을 해보시고, 소싱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얼마에 팔고 있는지 보면서 가격 설정을 하시고, 가격 설정이 뭔가 안 맞으면 구성도 바꿔보시고, 1+1을 한다든지 2+1을 한다든지 그렇게도 바꿔보시고, 또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 리뷰, 경쟁사 리뷰를 보면 어떤 게 불만인지 나오잖아요. 그런 불만이 어차피 다 파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그 불만은 바로 개선해서 가져올 수 있진 않아요. 그 리뷰에 쌓이는 그 불만을 가져와서 이런 불만이 있으셨죠? 하면서 다르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뛰어난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와, 이렇게 잔잔하게 이런 정석적인 얘기를 하실 수가 있군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흥분돼가지고 막 목소리 올라가는데, 야, 어떻게 너무 중후하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차분하게 목소리 톤 안 바뀌고 할 수 있죠? 졸리게? 저는 그리고 또 하나 또 있나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위탁 판매 같은 경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도매 사이트에서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그 제조사를 뚫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도매 사이트 위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도 되게 기본인데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거, 그 소싱할 때 팁을 하나 드리면, 저는 그 무색무취라고 좀 표현을 해요. 아무래도 그 원리를 생각해보면 같은 제품을 다르게 팔기 위해서 그 제품이 튀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다 내가 아무리 다르게 표현하려고 해도 고객들이 다 알아버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 가습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가 아무리 차별을 한다 그래도 차별이 이미 돼 있는 상품이니까, 그래서 가져올 때 아무것도 튀는 게 없고, 그리고 조그만 거라도 로고 같은 거 안 박혀 있는 거 가져와서 내 브랜드처럼 이렇게 가공하고 파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야, 본자다, 본자. 이거 제가 장담하건데 이런 얘기는 누가 잘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얘기하면 경쟁사가 많이 생길까봐. 분명히 안 할 내용인데 저래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오늘 핵심이 요건데 정말 이거 풀어주셨네요. 알려줘도 안 할 걸 이런 마인드로 풀어주신 거 아닌가요? 알려줘도 안 할 걸 이런 마인드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전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막 20년 전부터 쇼핑몰이 막 레드오션이라 그랬었고 막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런 말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대표님 말씀대로 뭐 알아도 안 한다 이것도 있지만 그냥 실행을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실행해보시고, 그게 뭐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네. 또 마지막 마무리도 너무 겸손하게 해주셨네요.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고, 이걸 이제 무색무취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미 튀어있는 제품일 경우에 이걸 우리가 빨리 물 들어올 때 노졌자라는 생각으로 어디서 방송에 나왔거나 뭐 되게 엣지 있는 상품이 나왔거나 뭔가 단 사람들이 눈이 혹할 것 같은 그런 트렌드한 상품이 나왔을 때 여기 편승해서 팔고 싶어 하는데 관점을 다르게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게 튀는 제품은 이미 사람들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여기서 이게 얼마나 더 튀는 제품인지 혹은 어떤 소구점이 있는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대비,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량이 낮다라는 표현을 해주신 거고, 그럴 바에 투입 대비 산출량이 높을 수 있는 게 경험상 무색무취. 그러니까 어떠한 특징 없고 어떠한 뾰족한 포인트 없고 그냥 다 둘러보면 있을 만한 그런 제품들, 그걸 가져와서 특히 표현하신 게 로고도 없는 거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거 가져와서 마치 이것은 더 특별한 것처럼 표현을 하면, 애초에 특별한 거 가져오는 것보다 무색무취 가져왔으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가다듬으면 휘황찬란하게 보일 거잖아요. 그쵸. 요 내용 말씀하신 거 맞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파시면 다른 사람 눈에 봤을 때 이게 눈에 띄어 보인다. 야, 이거는 심리까지 같이 고려하신 것 같아요. 고민을 엄청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저도 좀 특이한 상품도 팔아봤는데 이게 특이한 상품이 잘 팔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본질적인 게 청판 이런 것들은 다 상관없지만 오히려 그냥 남들이 다 팔 수 있게끔 그냥 완전 그냥 무난한 제품을 차별화시키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또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냥. 좋아. 이렇게 그런 무난한 제품을 가져오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내 브랜드는 아니지만 내 브랜드처럼 판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네이밍을, 사실 이제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네이밍을 붙여서 사실 이걸로 이제 바이럴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당연히 체험단까지 가기엔 내 돈을 쓰는 거니까 아까워서 저도 딱 카페 바이럴 정도? 네. 네, 그 정도만 해서 오히려 좀 이제 키워드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게, 그럼 또 나만의 키워드니까. 이야, 쉽게 말하면 남의 제품을 내 제품처럼인 거죠. 남의 그렇죠. 제품에 혼을 불어넣어서 작은 작업을 거쳐서 마치 그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내 브랜드처럼 되는 거니까 그 키워드 검색하면 다 나한테만 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맞죠. 와. 근데 또 체험단은 돈 아까워서 안 하고, 체험단까지 할 거면 이제 거기서 이게 리브랜딩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패키징을 바꾸거나. 특히 도매 사이트 위탁을 하실 거면은 딱 네이밍 정도는 신경 써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 바이럴 하면 카페는 이제 직접 핫딜이나 이런 걸 외주 주지 않고 직접 하는 거죠. 네. 왜냐면 핫딜 외주 주면 건당 3만에서 6만 원 기본으로 나가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체험단 하는 게 싸게 맥힐 수가 있는 거고, 쉽게 말하면 노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시간을 쓰는 거긴 해요. 그러나 이제 비용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무난한 제품이다 보니까 내가 여기 어떤 키워드를 입히는 거예요. 어떤 키워드를 입혀서 이 키워드로 작업을 해놓으면 이 키워드가 이 제품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죠. 여기 브랜드가 없었는데 이제 브랜드가 입혀진 거예요. 이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나 팔 수 있는 그런 무색무취의 제품이었는데 갑자기 브랜드가 된 거죠. 지금 그 전략을 말씀 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와, 계속 나온다. 이거는 약간 원가 관련된 건데, 이건 네. 마인드셋 관련된 거거든요. 원가와 마인드셋? 네. 네. 그러니까 특히 도매 위탁할 때 마인드셋이 어떤 게 저는 좋다 생각하냐면, 뭐 2,000원짜리 가져와서 뭐 막 3만 원에 파는데 이거는 좀 비정상적인 거 아니냐, 양심이 없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또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2,000원이랑 원가를 누가 정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1688 보통 도매 사이트에 있는 제품은 거의 다 1688에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낮아진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2,000원의 이 원가가 그 2,000원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진짜 도매 사이트 보면은 물론 되게 후진 제품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끼리 그 도매국의 도매매에서도 그 최저가 그 배지 달려고 사람들끼리 막 싸우다가 진짜 1688보다 더 싼 것도 있어요. 그 막 공장 원청에서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가가 저는 진짜 원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희는 사실 심플하게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원가를 한 20% 30% 정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판매가에서? 그치, 원가에서 이제 곱하기 한 3.5 네, 정도 네. 하려고 하고 있어요. 노력을 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싸진 원가는 뭐 그 제품이 안 좋다 이게 아니고, 그냥 저희 나하고 너무 감사하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덧붙여서 비싸게 좀 팔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싼 물건 가져와서 비싸게 팔면 사람들이 도둑놈이라고 아까 우리 처음에도 얘기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 들어갔던 이 가치 제공을 인지 못하는 거죠. 맞죠. 이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다이아몬드는 뭐? 다이아몬드 탄소 덩어리인데, 탄소 덩어리에서 아무 쓸모되기도 없고 그거는 코도 못 풀어요. 표현이 좀 그랬는데 다이아? 근데 그 다이아가 주는 가치가 있어요. 이게 다이아가 그렇다라는 어떤 뭐 드비어스가 그렇게 뭐 마케팅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썰은 있지만, 아무튼 이 원가 베이스와 실제 소비자 가격이 형성되는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가치, 이거를 얼마만큼 부여했느냐가 사실은 이 마지막 가격이거든요. 소비자 정가. 그렇죠. 그래서 저도 성 대표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또 이게 공감만 할 게 아니라 놀랍다. 저랑 좀 생각이 되게 비슷한 분을 모신 것 같아요. 제가. 또 영광입니다. 제가 대표님이랑. 이게 뭔가 관점이 비슷한 것 같아요. 관점이. 오, 그쵸. 저도 진짜 그 개념이 있어요. 원가가 왜 중요하냐. 그쵸. 네, 원가는 원가인 거고, 그렇죠. 내가 가져온 가격인 거고, 내가 파는 가격 이 안에 내 노력이 이만큼 들어가 있다에 대한 개념이 항상 있었는데, 동지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비싸게 파는 게 도둑놈 심보가 아니라 그 안에 가치를 못 담았는데 혹은 가치를 안 담았는데 비싸게만 팔고 싶어 하면 그건 도둑놈 심보인데, 노력을 해서 고민을 해서 분석을 해서 진짜 그런 가치를 담을 수 있다면 이거는 가치를 창출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사입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성실매님께서는 사입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이 있다고 하십니다. 명확한 원칙이 뭔지 정말 궁금해요. 사실 사입이 그러니까 좋고 나쁘다를 저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입이 좋을 수도 있고 저는 사입이 진짜 안 좋을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사입이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그럼 사입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재고가 쌓이고. 그렇죠. 네. 사입이 좋으면 사실 다 잘 됐어야죠. 내가 남들이 다 팔 수 있는 제품을 차별화해서 판매할 수 있다면 그때도 늦지 않다. 물론 요즘 사입 다른 개념에서 보면 뭐 이렇게 그로스도 입점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 전에 이제 위탁 내 돈이 최대한 안 드는 위탁 판매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텝을 다 밟아보고 하나, 두 개, 세 개 제품 메이드를 시켜보면은 이제 사입 막 해도 되겠다 이럴 때가 온다 생각하거든요.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입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의 일종의 필요 조건은 위탁을 해서도 잘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사입을 해서 재고 더미 위에 앉거나 손실을 보거나 하는 경우들이 사실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우리가 성공한 사람만 보는 거지 저 밑에 수탁이 실패한 사람은 우리가 안 보잖아요. 누가 실패했다고 누가 봐.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현업에 있다 보면 이렇게 실패하고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저조차도 함부로 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지금 그거 짚어주신 겁니다. 사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사입을 해서 잘할 사람이라면 이미 위탁을 했을 때 잘할 확률이 크다. 그런데 사입을 했을 때 만약에 못하면 위험부담이 너무 크니 초보자라면 반드시 위탁을 통해서 설득력을 키워놓고, 설득이라는 건 고객 설득하는 거예요. 저희 설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초보일 때 누군가한테 설득해야 물건 팔 거잖아요. 이게 보이지도 않잖아. 물건 이거 얼굴도 못 보고 파는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만약에 지하철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파는 거면 어떻게든 설명해서 팔 수 있겠지. 근데 진짜 글로만 팔아야 되는 게 상세 페이지란 말이죠. 온라인이란 말이죠. 그걸 해보고 먹혔을 때, 먹히고 나서 사입으로 넘어갔을 때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신 거죠. 네, 정말 많으니까.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얼마 사입했냐니까 6천만 원 사입했대요. 그 전에 뭐 해보셨냐고 물었는데, 웃을 일 아닌데 그 전에 뭐 해보셨냐니까 이거 처음이래. 처음이래. 그러면은 갑갑한 거거든요 이게. 그때부터 뭔가 다시 짜야 되는데, 그럼 밸런스가 완전 깨진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밸런스가 소싱부터 해서 가격, 구성, 상세, 마케팅, 노출, CS 이런 것들인데, 소싱에서 앞단에 다 쓴 거야. 그럼 뒤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자포자기 되거든요. 정말 안정적인 부분, 그리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입에 대한 철학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위탁으로 했을 때 뭐 아이템 위너 묶일 수도 있고 그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1688에서 그대로 사입해도 그대로 위너 묶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거든요. 차라리 위탁으로 묶여버리면 어떻게든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내 돈 주고 샀는데 그래도 묶여버리면 저 더 갑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 사입을 할 거면 위탁으로 팔아보고, 만약에 이게 잘 팔렸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 공장에다 얘기하면은 이런 로고 바꿔주고 하는 그냥 해주는 공장 많잖아요. 그 정도라도 하던가, 아니면 뭔가 좀 이 컬러를 조금 다르게 하던가, 뭔가 이렇게 해서 사입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갖고 오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좀 하는 주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경험자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1688 바로 들어와도 묶일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입해 왔는데 이제 누군가가 사입 안 했는데도 내 거 농갈라 팔자고 묶어버릴 때 받는 스트레스, 이건 겪어봐야만 아는 건데 의뢰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정말로 이제 제대로 했으면 하는 거고, 또 묶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다르게, 아까 볼펜으로 예시 주셨는데 뭐 여기 색깔 하나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여기 문구 로고 하나가 다르다든지 어떻게든 다르게 하고 사입하시는 걸 권장하셨어요. 여기서 제가 또 하나만 좀 첨언을 하면, 막상 사입을 해도 가격 단가 차이가 그렇게 안 나요. 네, 맞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10% 이상 나는 게 잘 없어요. 만약에 한 반 차이 나. 그럼 해야죠. 예, 반 차이 나면은 하죠. 근데 10%면 판매가 대비로 따질 때 내 마진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게 기껏 몇 프로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돈이 먼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돈이 들어가면 이 돈의 금융비용 있잖아요. 요즘 이자도 센데, 그러면 사실 이게 어떤 우열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 또한 사입에 대해서 언젠가 사입을 해야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건 확실한데 무턱대고 하는 사이인 만큼은 저도 사실은 완전히 반대. 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지금까지 이 타이밍에 또 하나 있는데 하고 하셨는데 하나 더. 근데 여기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또 있어요? 연장선상이긴 해요. 네네. 만약에 10%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위탁 제품이 원가 2,000원이다. 네. 근데 사입으로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10% 한 1,800원이다라고 했을 네. 때 그냥 위탁을 내 재고 없이 더 그냥 비싸게 파는 그런 연습을 더 하는 게 물로 봐서나 같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로스랑 로켓 개념에서 보면 좀 다르긴 하죠. 네. 예, 그거는 사입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사인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제외하면 위탁이 훨씬 더 낫다라는 철학을 명확하게 갖고 계신 것 같고 지금 듣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동감했던 부분인데 지금 더 설득당했어요. 저도 지금 위탁 해보고 싶네. 다시. 왜냐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내가 가져올 게 10,000원이고 보통 한 12,000원에 팔아. 근데 내가 그거를 29,000원에 팔아. 그쵸. 그거 얼마나 짜릿해요. 그거 얼마나 짜릿해. 또 하고 싶네. 그거. 옛날에 많이 했던 거긴 한데 어떻게 보면 후배시죠? 이게 한참 후배신가요? 한참 후배신가요? 후배 이게 얘기 듣다 보니까 되게 설레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어떤 과정 중에 있구나 하는 것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업 성장 곡선을 보면 시작하고 나서 데스밸리를 거치고 나서 급성장하는 것의 J커브, 그리고 급성장하지 않고 그냥 데스밸리 지나가지고 먹고 살만한 정도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더 꺾이는 경우도 있긴 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업을 계속 할 사람이냐 아닐 사람이냐는 이 데스밸리를 건넜냐 아니냐 여기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게 2년 미만으로 결정이 난다는 거죠. 지금 사업하신 지 이제 3년 차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데스밸리 지나서 명확하게 앞으로 계속 이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그 방향 설정을 명확하게 돼 있으신 단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계속 우상향하고 계신 단계인 거고 너무 좋은 그림의 단계인 거죠. 그런데 이런 좋은 그림의 단계를 만들었고 또 그 자리에서 계속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스킬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 마인드적인 부분이 있을 건데 앞에는 스킬에 대한 거 본질적으로 다 풀어주셨고 지금은 마인드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릴 거예요. 분명히 대표님만의 어떤 특별한 마인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안 그러면 이 과정 못 버티거든요. 힘들어서. 있나요? 오늘 이렇게 잔잔하세요?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오늘 사실 그 대표님 옆에 계시니까 너무 떨려서 그 막 목소리가 너무 약간 옹졸해질 것 같아서 지금 차분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떨려서 옹졸해질 것 같아서 이게 톤 올라갈 것 같아서? 네, 제가 지금 제가 아까 어떤 걸로 비유하고 싶냐면 20대 한 초반 때 진짜 마음에 드는 이성이랑 소개팅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막 몸도 굳어 있어요 지금 되게. 항상 뭐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실 우리 성실련님께서 어딜 나가도 어느 채널에 나가도 제 얘기를 그렇게 네, 저는 거의 안 한 곳이 없죠. 네, 저를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사실 들어서 알게 됐던 거죠. 뭐 누가 날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저 일편단심입니다. 일편단심. 네, 롤모델이 저라고 그렇게 부끄럽지만 아무튼 다시 이제 본업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 마인드, 우리 대표님의 분명히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마인드. 이게 우리가 오늘 힘든 거 얘기 안 했지만 이게 10억에서 20억 넘어가는데 살아 있었다. 그리고 살아 있고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 겪어봐서 아는 건데 심장이 한 3번 정도는 짜갈라졌을 거예요. 이 기스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3번 정도는 어디가 이게 부러져가지고 파편 조각 어디 돌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힘든 경험도 있으셨을 거고 그게 뭐 팀원들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거래처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고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매출이 안 올라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겪었다라는 거죠. 그거 맞죠? 네,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겪을 때 뭐 소위 말하면 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나 너무 더 아프기 싫어. 너무 힘들어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반면에 그냥 심장 짜그라진 거 뭐 다시 본드 붙여가지고 그냥 다시 이렇게 가는 분이 또 계시거든요. 네. 분명히 이 둘의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가는 분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인드가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쪽 빨아가지고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제가 마인드 세팅이라고 말하기 너무 거창한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대표님 얼마 전에 영상 올리셨던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가 있나?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영상에 보면은 이게 제일 큰 문제가 그거 같아요. 한창 유행이었던 뭐 월천, 그게 저는 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남들이랑 비교를 하는 순간부터 계속 내가 초라해지니까 내가 하는 게 맞나?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그 힘든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이제 이겨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사업하면서 전 가장 큰 위기가 뭐였냐면 아무래도 제가 한창 중1 때 제가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 스토어 그 상위 노출하는 딱 그 시대거든요. 그 세대. 지금 생각하면 창피한데 옛날에 그 막 인터뷰 영상 보면은 막 제가 광고를 안 하고 상위 노출로 물건 판매하는 걸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한 게 너무 창피한데 아 물론 기술일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뭔가 진짜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에 대해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제 위기가 딱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이제 또 대표님한테 많이 배워서 높은 상세 페이지 전환율로 제가 그 당시에도 물론 트래픽이 있었다고 하지만 구매 전환율로 뚫은 거 그때 지금 생각하면 뚫었어요. 상위 노출을 네이버 상단을 다 뚫어서 진짜 판매가 잘 되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로직이 딱 바뀌면서 제 모든 게 날아간 거죠. 완전히 그냥 이 상위 노출이 딱 사라져 버리니까 광고도 못해. 그냥 매출이 그냥 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굉장히 힘들었고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나? 그때부터 엄청 복잡했어요. 하여튼. 근데 그때 제가 이겨낸 게 딱 그 마인드셋을 장착하면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 쿠팡도 안 했었거든요. 그냥 스마트 스토어만 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여러 마켓들에도 무조건 고객들이 있을 거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낚싯대를 제가 좀 던지는데 엄청 치중을 했어요. 살기 위해서 네, 살기 위해서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죽으니까. 왜냐면 제가 근데 그 자신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상세 페이지로 설득하는 건 자신이 있다 보니까 근데 G마켓이랑 옥션이랑 11번가 이런 고객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내 상세 페이지를 보고 똑같이 구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낚시대를 좀 뿌리면서 각 플랫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어차피 이제 광고는 해야 되는 건 확실하고 돈 쓰고 돈을 먹는 건데 얼마나 내가 적은 돈을 쓰고 많은 돈을 먹을 수 있을까 그때부터 막 엄청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확 커졌던 것 같아요. 저는. 야, 그 위기에서 엄청난 위기였을 건데 광고비 안 쓰고 상위 노출해가지고 매출 올리는 걸 자랑하시는 거면 그때 정말 많이 팔리고 다 이제 뭐 트래픽 하고 이런 작업해가지고 상위 노출돼서 못 판다 그러면 무시하고 이제 이럴 단계인데 날라갔어. 로직이 바뀌면서 날라가니까 멘붕이 온 거죠. 여기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 로직과 함께 같이 날아갈 텐데 버티신 거잖아요. 버텼죠. 이걸 버티면서 한탄을 한 게 아니라 버틴 거예요. 한탄이 아니라 버티면서 다른 플랫폼에 있는 사람도 결국 사람일 텐데 내 상세 페이지 보고 반응해주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계속 어항을 까셨던 이 어항은 제 표현이고 이게 대표님은 낚싯대를 들였던 이 표현을 하셨는데 위기를 기회로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매출의 어떤 스펙트럼이 넓어진 거잖아요. 되게 넓어졌죠. 그렇죠. 뭐 하나가 짜글러져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된 거잖아요. 그쵸. 이 위기가 없었으면 지금도 이제 그렇죠. 지금도 로직에 기대 있을 텐데 지금은 로직이 아니라 본질에 기대 계시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스텝에서 다 이유가 있이 물건을 소싱해서 판매를 하면은 어느 플랫폼에도 반응이 무조건 오니까 근데 물론 약간 플랫폼마다 그 트래픽 차이는 있긴 확실히 있는데 약간의 성향 차이도 있고 성향 차이도 있고 한데 그래도 이제 마음이 편하죠. 오히려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 매출이 전체 매출이 한 10%도 안 되거든요. 저 거의 관리 안 하고 있는데 그냥 파워링크랑 쇼핑 광고만 조금 돌리고 있는 정도인데 저는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사실 알죠. 스마트 스토어에 지금 조금 더 내가 신경 써서 상위 노출을 잘 박으면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뭐 한 1.5배는 펌핑 될 텐데 저는 지금이 행복해요. 스마트 스토어 매출이 오히려 적은 게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이제 플러스에서 지금 이제 자사몰을 또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대표님 영향 많이 받았고 자사몰. 아무래도 쿠팡이랑 그런 마켓들이 검색을 통해 들어오는 시스템이잖아요. 키워드를 통해 들어오는데 이제 아무래도 메타나 자사몰, 그러니까 메타 광고의 쪽 매력적인 게 검색하지 않은 사람들 모습까지 싹 다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스마트 스토어 오히려 좀 버려두고 다른 마켓들 체제 플러스 자사몰로 가고 있습니다. 더 안정적이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지금 시도하고 밟고 계신 것 같아요. 앞에 말씀하셨던 걸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스텝 있잖아요. 스텝에서 밸런스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여기 매출 스펙트럼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토어의 매출이 몰빵되지 않고 다양한 채널에 이렇게 깔아둠으로 인해서 하나가 만약에 없어진다 하더라도 전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본질에 기대서 탄탄하게 가고 있다라고 표현했었는데 여기에서도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게 지금 딱 와닿았거든요. 뭐 하나에 완전히 쏠리지 않고 아까 밸런스 같이 뭐 하나에 쏠린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흐지부지 하는 게 아니라 매출 스펙트럼도 이렇게 균등하게 그리고 이 균등하게 만들었다 보니 튼튼해진 거고 튼튼하니 자사몰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이거 신기하다 이런 걸
그쵸. 저는 네. 이번에 조금 그 놀랬던 게 요 마인드셋을 제가 항상 갖고 가고 있다가 이번에 또 제가 고가 제품을 하나 또 판매를 하게 된 게 있어요. 고가 제품. 네, 한 30만 원짜리인데 되게 고가잖아요. 그 제품을 똑같이 또 락스에 던졌는데 제일 매출이 높은 게 쓱닷컴인 거예요. 그 오픈마켓은 사라지고 이제 그 종합물만 남았는데 이제 거기서 또 잘 먹히는 카테고리였던 거죠 이게. 그래서 쿠팡보다 훨씬 더 그 쓱닷컴 매출이 높아요. 그 제품에 한해서는. 그래서 더 또 느꼈죠.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연결해서 그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다 잘하시는 대표님들 많겠지만 초보 대표님들 특히 스마트 스토어에 너무 목매시는 분들 계시면 많죠. 네, 좀만 시야를 이렇게 네. 넓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 말씀 주셨는데 그 30만 원짜리 고가 제품인데 그 성향이 있다 보니까 우리 같으면 애초에 판단을 했을 거예요. 여기는 안 될 거고 여기 해볼까? 혹은 아 이거 위탁이라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지레 짐작해서 포기할 법한 거를 다 올려본 거죠. 다 올려봤는데 그 중에서 SSG에서 가장 매출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 제품에 한해서는 SSG가 트래픽이 훨씬 더 많은 쿠팡보다도 매출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미리 지레 짐작하고 미리 포기하고 하지 마시고 시야를 좀 더 넓혀서 한번 이렇게 낚싯대 들이듯이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노력 드는 것도 이게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킬로 남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하나 딱 얻어 걸리면 이거 돈이야. 하나만 팔려도 이거 얼마야? 30만 원이면 이거 이거 반은 남을 텐데. 15만 원 남아요. 진짜. 네, 그러면은 15만 원이면 내 일당이네. 제 일당이에요, 제 일당. 제 일당.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지레 짐작하지 말고 스토어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에 꽂혀있는 그 판매처에만 시야에 갇혀있지 말고 좀 스펙트럼을 넓히고 낚싯대를 이렇게 좀 더 놓아보시길 권장하셨습니다. 23년, 24년, 25년 이제 3년 남았는데 네. 3년 후에 연매출 목표액이 500억이세요. 이 5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뭔지, 어떻게 500억을 달성할 건지 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겁니다. 어떻게 달성하실 건가요? 아 사실 이게요. 제가 이게 원래는 제 욕심 같아서는 딱 소매로만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500억까지 가려면 저는 무조건 브랜드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은 브랜드인데 근데 지금 뭐 파이프라인을 제가 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소매업이랑 도매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매 사이트인데 얼마 전에 대표님 인스타에서 보니까 또 막 관시 막 이렇게 중국 네네 중국 방문한 거.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도매 사이트를 조금 특이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중간에 이제 중국의 공장들 원청 공장들이랑 좀 관시가 있는 되게 그 큰 에이전시가 분이 계세요. 다이소에 납품도 오래 하셨던 대표님이 계신데 어떤 시스템이냐면 첫 번째는 1688에 없는 제품이고요. 공장에서 딱 디자인 특허 있거나 그 지금 사이트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좀 이번에 서버 증축 때문에 네 그냥 뭐 셀러시티라는 도매 사이트예요. 그러면은 여기 유튜브 편집하고 업로드 될 때는 링크 걸 수 있어요? 근데 걸어도 볼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이런 사업 하고 있다 그 말씀드린 거고. 네, 500억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네, 딱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500억은 소매로 하고 싶어요. 소매로 하고 싶다. 딱 대표님처럼 그 브랜드 키워서 매각하고 그 브랜드 같이 올리고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없고요. 제가 소매로 달성하고 싶습니다. 소매로 달성하고 싶다. 소매로. 그리고 소매로 달성하는 가운데 브랜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네, 브랜드를 하고 싶고 할 거고. 해야만 한다. 해야만. 당위성과 하고 싶은 마음과. 네. 그러면은 브랜드에 대한 지금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제가 예전에 대표님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라방에서 제가 한번 브랜드 이제 오픈 전인데 어떤 마케팅 그 질문 드렸었잖아요. 그 브랜드가 아직도 만들어 놓고 이제 얼마 전에 자사몰 세팅 다 끝났고 만들어 놓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가 이제 올해 어떻게 좀 계기가 와서 그리고 이거 좀 그러니까 다른 얘기?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대표님을 또 이렇게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그 커머스랑 자사몰이랑 그 외길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대표님은 뭔가 융합돼 있잖아요. 커머스형이랑 여기 자사몰에 융합돼 있어서 저는 그렇게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커머스로 뭐 이렇게 100억 아니면 뭐 이렇게 자사몰 브랜드로 400억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딱 뭐 하나만 딱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탁해서만 딱 이것 아니고 브랜드만도 이게 아니라 내 브랜드도 있고 다양한 커머스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향력을 좀 이렇게 넓게 가지고 싶다. 맞습니다. 이렇게 딱 대표님 리틀 조매백으로 포지셔닝 딱 잡고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면
500억 매출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명확한 파이프라인은 도매 사업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 도매 사업 제품은 일단은 핵심에 1688이 없는 제품. 중국에 얼마 전에 방문하고 오셨는데, 방문하고 오실 때 가서 일 작업하신 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를테면 다이소에도 직접 납품하는 그런 에이전시 제품들이 우리 성 대표님이 운영하는 그 도매 사이트에 물건을 이제 대주고, 1688이 없는 제품이라고 했으면은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제품들을 계속 하나하나 늘려서 도매 사업자로서도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시는 거고, 그리고 핵심 목표는 소매, 즉 직접 물건을 팔아서 이 매출을 맞추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안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 버짓으로 나눠서 한쪽이 일반 커머스, 한쪽이 브랜드를 가지고 작업하는 커머스,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이미 만들어 놓았던 브랜드 제품을 이제 본격적으로 자사몰 만들고 마케팅을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 기억에는 제품 만들어서 마케팅 어떻게 할지 물은 게 작년이었는데 맞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나 힌트가 생겼어요. 아, 이 브랜드는 유통기한은 없는 브랜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팁인데, 유통기한이 없는 걸 만드는 게 좋거든요. 처음에는 자기가 마케팅 어떤 플랫폼이 있거나 아니면 마케팅에 좀 뛰어난 감이 있을 때는, 혹은 그런 자금이 있을 때는 유통기한이 있어도 한번 탁 쳐버리면 되니까 괜찮은데, 브랜드에 대한 명확한 어떤 자기의 스킬이 좀 그렇게 자신 있지 않을 때는 처음에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큐가 적어야 되고, 두 번째가 유통기한이 없을수록 좋다. 짧지 않고 길수록 좋다라는 얘기고, 아예 없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분명히 그 포인트를 잡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잡고 온 건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그냥 했는데 대표님께서 뭐 좋게 포장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 대표님 모시고, 왜 미리 모셨냐면 2년 후에 500억 되면 모시기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미리 모셨습니다. 2년 후에 500억 되실 성 대표님 모시고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다 초보 중국 분들한테 다 도움되는 내용들이긴 해요. 마지막으로 진짜 초보분들 이거 하나만은 좀 지켜라,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아까 전에 그 스텝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스텝. 예, 어디 하나에 매몰되지 말고.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가 맞네, 뭐가 맞네.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어불성설이라 생각을 하는 게, 정답이 사실 어디 있겠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은데, 다들 뭔가 자기가 하는 방법이 최고라 생각을 하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다른 방법을 자꾸 비하하고, 근데 그렇게 돈 버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를 가지시면,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그 성장하는 데 있어서 꽉 그 막혀있는 뭔가 생기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프레임에 갇히니까.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판매론적인 스킬 뭐 이런 뭐 스텝도 있지만, 그런 처음에 배우실 때 마인드셋을, 결국에는 사업의 주체는 나고, 계속 이것저것 보시면서 막 많이 배우시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다양한 이론들이 있으니까 다 흡수하셔서 내 스타일로 만드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초보분들이 시중에 펼쳐져 있는 콘텐츠를 보다 보면 자기 방법에 대한 어떤 정당성 과시를 위해서 자기가 취했던 딱 그 방법만이 옳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콘텐츠들을 보고, 그런 잘못된 프레임에 갇힘으로 인해서 다른 시도는 애초에 해볼 생각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비슷하게 공감하고 있던 건데, 이게 이 방법만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특징은 그 방법만 해보신 분이에요. 진짜 다양한 걸 다 겪어봤으면 이게 옳을 수도 있고, 대신 어떤 상황에서는 이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이 겪고 많이 알수록 정답을 딱 못 내려주는 현상이 생겨요. 저도 그것 때문에 한때 혼돈을 한번 겪은 적이 있는데, 정답을 내려주고 싶은데 정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면서도 이상한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거 하나만 겪어봤다, 하나 겪었는데 그거 됐어, 혹은 이거 하나 겪었는데 안 됐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들은 사람은 프레임에 갇히는 거고, 프레임에 갇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거 받아들이지 못해요. 단내림 효과 때문에 처음에 받았던 정보가 진짜 정보인 거, 이게 진실로 느껴지는 거죠. 두 번째 정보가 진짜 제대로 된 거, 진실을 알려줘도 아니야 그 사람이 이랬어 이렇게 하면서 닻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럼 시도도 안 하게 되는 거고.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거 짚어주셨습니다. 요즘 보면은 대량 등록도 되게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기획하고 하는 것만이 뭔가 저도 정답이라 생각했을 때가 있었는데, 너무나 그 경솔하고 거만한 그런 생각이었고, 그 대량 등록도 지금 보시면 막 20억, 30억, 막 50억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아, 본인에 맞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이것저것 많이 한번 해보시고, 그러다가 근데 이제 계속 휩쓸려 다니면 안 되니까 여러 그 이론들을 종합해서 딱 내 스킬로 만드는 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고백을 하나 해주셨네요. 옛날엔 막 대량 등록하는 이런 것들은 기획 없이 사실 확률 게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올려놓고 뭐가 팔렸는지도 모르거든요. 이거를 자기 기획해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셨었다는 것도 고백하고 그런 순간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부끄럽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이렇게 또 고백해 주셨어요. 꿀밤 막 때리고 싶어요. 근데 어디 가서도 이렇게 고백을 자주 하시나요? 대표님 앞이라 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원래 캐릭터가 이 캐릭터가 아닌데. 네, 오늘 좀 약간 그 뭔가 저도 이게 원래 내 모습인가. 아니 다른 데서 사실 성실배님 많이 유명해 조회수 100만이 100만. 야 원래 이 캐릭터가 아닌데. 이게 고백하고 자분자분하고 이제 고해성사하는 느낌으로 본질 얘기하고. 아 근데 아무튼 돌아와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아 진짜 경험이 조금씩 더 생기니까 우리 옛말에 그 말 있잖아요. 겸손할수록 숙인다고. 지금 그게 느껴졌어요. 아닙니다. 확실히 경험이 계속 생기니까 그걸 이제 인정하고 숙일 수 있게 되고 딱 어느 지점인지 명확하게 알 것 같아요. 리틀 저녁에게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이었길 바라고 이제 자꾸 리틀 전효백이 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우리 성실매님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500억 돌파하고 나서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